한국경제신문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지난해 10%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9.4% 줄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UBS 등 투자은행과 증권사 10곳은 중국 부동산 건설 경기가 내년까지 위축돼 3년 연속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두 자릿수로, 모건 스탠리와 UBS는 각각 7%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후이산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중국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은 블룸버그를 인용해 미국에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실적 악화 등으로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스펙 상장으로 미국 증시에 입성한 기업 가운데 21곳이 올해 파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공유 오피스 1위 업체인 위워크와 공유 스쿠터 업체 버드글로벌, 미국 전기버스 1위 업체 프로테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상장 폐지됐거나 파산 절차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주식 고점 기준으로 이들 21곳의 시가총액은 총 460억 달러, 약 59조 3,032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동아일보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으로 전 세계 방산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약 2년 만에 전 세계 15개 방산업체 수주액이 7,776억 달러로 2020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산업체의 성장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총 국방비는 2조 2,4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증가폭도 최근 5년과 비교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산업체의 성장으로 한국은 무기 수출국 순위가 2000년 31위에서 2018년부터 2022년 합산 기준 9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신문은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6개국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이사회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정 양호안에 따르면 상품 시장에서 한국은 89.9%, 걸프 6개국은 80.5%의 관세를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감축합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완성차와 화물자동차,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비롯해 무기류와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 장벽이 없어집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걸프국은 영화와 비디오 배급,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분야를 기존 세계무역기구 WTO 서비스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합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보다 먼저 협정을 타결해 시장 우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올해 자본시장을 숫자로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시장의 특징을 11.5배 급등한 에코프로 랠리, 그리고 134포인트 공매도 금지 효과, 120조 ETF 투자 열풍, 4.35% 치솟은 국채금리, 그리고 300% 화랑 펼친 공모주, 이렇게 5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에코프로가 지난 8월 126만 1,000원까지 오르며 연초 대비 11.5배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인 지난 11월 6일 전 거래일 대비 134.03포인트, 5.66% 상승의 역대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고 상장 지수펀드 ETF 순자산 총액이 11월 말 기준 121조 4천억 원을 돌파한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10월 4일 미국채 동조화 현상으로 4.35%까지 상승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공모주 시장 화랑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KNS와 LS 머티리얼즈, DS 단석 등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00%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은 해외 카드 결제액이 1년 새 43%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과 삼성 등 9개 카드사에
올해 11월 말 기준 신용카드와 직불 체크카드의 연간 누적 해외 이용 금액은 15조 3,89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된 영향입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해외 여행객은 2,030만 74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같은 기간 대비 77% 수준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시장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해외여행과 관련된 분야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카드를 출시하고 카드 이용 시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유치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